경매 낙찰 후에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억 5천 정도의 빌라를 5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고 경락잔금 대출을 4천만 원 정도 받아 잔금을 치른다고 할 때 제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후에는 사업자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소유권 취득을 하고 3개월 후부터 추가 대출이 된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신데 지금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1억 미만의 그 소형주택은 사업자 대출하기 어려워요. 네, 누나미카님 최근에 낙찰 받은 기준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낙찰을 언제 받았는지 낙찰 받고 나서 최소한 한 1년 이상은 지나야지 감정가 기준으로 쳐줄 거예요. 경매로 취득한 상가를 대출받을 때 사업자가 없으면 대출이 제한되거나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상가가 제가 볼 때는 근린상가 주택같이 보이는데 아니면 그냥 일반 상가일 수도 있긴 한데 개인이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뭐 주택이나 아파트나 상가를 매입을 할 때 개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인 대출로 올라가요. 가계대출로 잡히는 거예요. 가계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구분상가예요. 예, 가계대출로 잡히는데 가계대출로 잡히게 되면 내가 쓰고 있는 신용대출, 뭐 전세대출, 뭐 주택담보대출, 또 여러 가지 대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출들이 다 DTI 계산할 때 다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업자를 내서 대출을 하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업자를 내면서 하는 대출은 기업 대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계자금 대출 부채를 합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DTI가 더 이제 널널한 거죠. 널널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서 하게 되면은 대출금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김현우님, 현재 일용직 건설 현장 일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회사 다닐 때 만들어놔서 3천짜리가 있고 추가 신용대출 6천 정도 필요한데 가능할까요? 요즘 신용대출 규제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용대출은 가늠할 수가 없는 게 소득이 얼마냐, 부채가 얼마냐 그런 것도 전산에 또 돌려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소득증빙 자체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 추가로 6천 정도 더 받는 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진행을 해봐야 돼요. 조회를 해봐야, 신용대출은 이 신용조회를 해봐야지 이 가부 결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 아파트를 분양권을 전매했는데 LTV가 40%여서 중도금 4차 대출 신청했는데 대출 잔금 때 후순위 대출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사업자입니다. 네, 이성우님, 분양잔금 대출은요, 사업자 있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업자 대출이라는 거는요, 이 기업 대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대출하시는 목적 자체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지 않습니까? 이성우님,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은 사업자금 용도로 잡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편법을 써서 그렇게 하는 대출이 좀 성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얄짤 없습니다. 분양잔금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금융권에서 하는 대출이 있어요. 무설정 잔금 대출이 있거든요. 신용대출 그걸로만 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좋은 대출이 있으면은 제가 이런 대출도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릴 텐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참 안타깝네요. 내년에 상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상가 대출 1년씩 계약하는 건가요? 상가 대출을 1년씩 계약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요. 계약 아닌가요? 상가 계약이 1년씩 아닌가요? 대출은, 상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5년?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운영하는 금융사의 상품마다 틀리죠. 운영하는 금융사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상가 대출을 아주 좋은 대출을 내놨다. 10년짜리 대출이다. 그럼 10년 동안 상환하면 되는 거고. 어디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5년짜리 상품을 내놨다. 그러면은 그 상품을 할 때는 5년을 하시면 되는 거고. 상품마다 틀려요, 석걸링님. 안녕하십니까. 아파트를 제 명의로 분양을 받았는데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저는 소득이 적어서 남편 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남편의 신용이 8등급의 채무불이행에 해제 이력이 한 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까요? 신용등급 기준이
그 요즘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카카오 또 뭐 있죠? 이렇게 어플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신용등급 무료 조회하는 거. 그런 걸로 조회하는 거는 다 KCB 조회예요. KCB라는 그 올크레딧이라는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KCB의 신용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KCB의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이 정보를 갖다가 쓰는 대출은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 신용대출 할 때 이 KCB의 등급을 굉장히 봅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할 때는 우리가 나이스 지킴이라는 그런 그 검색해서 이렇게 무료 신용 조회 할 수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1년에 3번인가요? 3번 무료 조회 하는데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 지킴이. 여기가 이제 그 나이스 신용등급이라고 해서 담보대출은 이 나이스 신용등급을 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군데의 신용등급을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대출 같은 경우에는 8등급이다라고 하면 어디 등급이 아마 8등급으로 알고 계신 거 보니까 아마 KCB 등급 8등급인 것 같아요. 신청자는 본인이고 본인 등급은 4등급인데 남편분은 소득 제공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네. 소득 제공하는 사람은 물론 신용등급 조회도 같이 하긴 하는데 채무자가 그 선생님이면은 4등급이면은 상관없어요. 네, 레비아타님 안녕하십니까? 보험자 이론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개인회생이라 안 된다는데 부부 신용을 다 본다는데 맞나요? 부부 신용을 다 보진 않고요. 만약에 공동명의자, 만약에 그 주택의 소유자가 또는 매매계약서를 공동명의로 써서 공동명의의 소유권이 등기가 생긴다라고 하면 두 사람 다 신용등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집을 사는 사람이 대출받지 않습니까? 대출받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신용등급 조회를 하고 왜냐면은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신용등급 조회도 합니다. 신용등급,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신용등급 조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주택공사에 그 홈스 조회라고 있거든요. 그 홈스 조회를 해서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세대원이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그 LTV 산정을 할 때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거든요, 레비아타님. 그래서 부부 신용조회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 주택 소유 여부 그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거 그건 것 같고요. 아니면 공동명의로 돼 있다라고 하면 두 사람 다 신용조회를 하는 게 맞아요. 레비아타님 거의 공동 소유인가요? 아니면은 단독 소유인가요? 단독이에요. 그럼 신용조회 하는 거는 저기 주택 그 소유 여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소유자 단독 소유인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데 배우자 신용조회를 해서 배우자의 신용이 나쁘다라고 해서 대출을 안 되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규정상에도 그런 건 없어요. 채무자의 신용만 봅니다. 채무자의. 부부 신용조회를 한다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홈스 조회 한다는 얘기예요. 주택 소유 여부. 레비아타님 다른 은행도 다 해요. 그 주택 소유 여부는 은행이든 뭐 이금융권이든 다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이나 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 그러니까 개인이 받는 대출이죠. 개인이 받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대환대출,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이렇게 네 가지죠. 하나 주택 구입 목적, 그 다음에 그 생활안정자금 추가 대출하는 거, 1년에 1억까지 하는 거, 그리고 대환대출, 기존에 있는 주담대를 타은행으로 뭐 갈아타는 대출, 대환대출이죠. 요거.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요 네 가지는 가계자금 대출입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TV, 뭐 주택 소유 여부, DTI 뭐 다 따집니다. 다 따지는데 이거 외의 대출은 이 기업 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아파트 대출 최대 95%라고 써놓은 거 있죠? 이 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출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몽지엄마님,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 엄마 명의로 사업자 발급을 할 시 저축은행 사업자 대출이 가능할까요? 카드 사용도 안 하시니 개인 신용이 없으셔서 안 될까요? 100% 승인이 난다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경제활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저축은행의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LTV 95% 사업자 내에서 요구하는 건데, 이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이 상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좀 높다 보니까 대출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뭐 경제활동을 하는지, 소득이 있는지, 뭐 DTI를 따지거나 아주 뭐 면밀하게 따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소득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임대 소득이 있다든지, 뭐 보험료가 들어온다든지, 어머님이시면은 연세가 좀 있으실 것 같으니까 뭐 연금이 들어오는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일정 기간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크게, 그러니까 이금융권 대출할 때는 크게 플러스 요인은 안 됩니다. 왜냐면 카드를 쓴다는 거는 물론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내가 이제 갚을 능력이 되니까 신용카드를 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금융권에서 볼 때는 카드를 많이 쓰면은 뭐 대출이자 내기도 좀 버겁겠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몽지엄마님, 내가 지출하는 거 말고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수입이. 카드 사용하는 것도 지출이죠. 그쵸? 국민연금 내는 것도 지출이죠. 이 지출 말고 들어오는 수입, 뭐 연금이 들어온다거나 임대 뭐 소득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뭐 직장 소득이 있다거나 사업 소득이 있다거나 이런 걸 이제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금융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틀 안에서 이금융권 쪽 사업자 대출 상품은 이렇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린 거고, 정확한 거는 이제 근데 이제 신용조회를 딱 했는데 1등급이 나왔어요. 1등급이 나오면은 또 예의가 틀려지죠. 아, 이분은 정말 경제활동은 좀 미미하지만 신용이 굉장히 좋으시네. 이렇게 되면 또 심사권자가 또 좋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소득은 좀 있는데 신용등급이 좀 나쁘게 나왔어요. 와, 7등급, 8등급 나왔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반대로. 아, 이분은 소득은 있는데 아주 이자 상환을 아주 연체를 자주 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예의가 또 틀려지는 거죠. 소득이 있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신용조회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 네, 누나미카님. 프리랜서는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력이 있는 통장 내역을 보여주면 소득이 인정될까요? 네, 인정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통장 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그냥 통장에 내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소득인 거죠. 어떤 분들은 뭐 가해를 하시면서 통장으로 현금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득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1금융권에서는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소득. 그냥 1금융권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에 한번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 그 주택담보대출의 그 소득 증빙 종류는요, 증빙소득, 그 다음에 신고소득, 그 다음에 인정소득입니다. 이 세 가지로만 합니다. 이 세 가지.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이게 뭐냐면은 증빙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뭐 갑종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런 거. 실제로 그 세금을 내고 이렇게 끊기는 거, 세무서에서 끊기는 걸 증빙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정소득은 뭐냐면 국민연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국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인정소득입니다. 그런 걸로 소득을 산출해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소득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이 신고소득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은행 대출 소득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빙소득은 내가 연봉이 7천이다, 8천이다, 1억이다 하면은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은 내가 신용카드를 뭐 1년에 뭐 1억을 쓰든 뭐 몇천만 원을 쓰든 뭐 건강보험료를 뭐 얼마를 내든 최대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이 5천만 원까지예요. 신고소득과 인정소득은 이 두 가지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 원. 이 증빙소득은 내가 7천이다, 8천이다, 1억이다, 뭐 얼마다라고 하면 그걸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증빙소득이 좋은 거고요.
근데 증빙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증빙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야지만 이 신고소득과 인정소득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라 작아서 이 신용카드를 내가 많이 쓰고 뭐 보험료를 많이 넣고 해서 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봐주는 이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으로 내가 소득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증빙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2,4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이걸로만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소득금액 증명원상이 2,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로 해야 됩니다. 이 신용카드 많이 써요. 이거 인정이 안 돼요.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내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야지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을 써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배우자까지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내 소득금액 증명원 합쳐서 2,4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야지 신용카드, 건강보험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아예 그 2,400만 원 이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다 하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좋다 그러면은 그 당국에서 소득 증빙이 2,400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해서 2,4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인정을 해줘라 라고 해서 그걸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 2,4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조금 억울하죠. 왜냐면 내가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정을 받고 싶은데, 에? 내 증빙소득이 끊기는 게 뭐 3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3천만 원밖에 소득 증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만 소득 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코너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거나 상담받으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금융사에 문의를 하고 상담받고 또 상담하다 보면은 또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사 대출은 2금융권이기 때문에 1금융권과는 틀리게 대출 서류를 미리 다 내는 게 아니고요. 먼저 사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DTI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먼저 사전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전 조회를 하는 거는 내 신용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법은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법이 있어요. 신용정보법이 있어요. 이 법이 언제 개정이 됐냐면 한 10년 됐습니다. 2010년도경에 2011년인가 10년도경에 이 신용정보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대출을 알아본다고 몇 군데 조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용정보평가에서 점수를 하락시켰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신용등급까지 하락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2011년도서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서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내가 조회를 아무리 많이 해도 대출을 실제로 받기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내 신용등급에. 네, 누나미카님, 제가 딱 맞췄나요? 제가 딱 대행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스인데요. 전문가 일을 하면서 통장으로만 교육비 입금을 받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내 입금 내역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일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누나미카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소득 금액 증명원을 떼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2,400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2,400만 원 이하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1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대 이제 5천만 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신용카드를 한 1,000만 원 정도 쓴다. 1년에. 그럼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써서 1,200만 원 정도 쓴다라고 하면은 한 그 추정소득이 한 3천만 원 정도 잡혀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한 1,800만 원, 1,7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수준? 이 정도만 써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정이니까요.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5천만 원 이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한 달에 1, 200 정도 쓰시는 분들은 그냥 5천만 원까지 추정 한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걸 내가 쓸 수 있는지 안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국세청의 그 홈택스에 들어가서요. 신용카드를 소득금액 증명원을 띄워보세요. 아, 네.
그리고 그 대출 승인이 불확실하여 잔금일을 기준으로 여러 은행을 대출을 신청을 하고 잔금일에 한 가지 은행만 선택 후 나머지 취소했을 경우 취소한 은행에서 대출 신청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쿠로님 없어요. 그냥 뭐 한 두세 군데, 세네 군데 신청을 해놓고 내가 한 군데에서만 대출 받겠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그냥 취소하시면 돼요. 근데 번거롭죠. 그 은행 그 신청서를 다 그 대출 신청서, 대출 약정서, 근저당 결정서, 추가 약정서 이것만 해도 한 2, 30장 정도 되거든요. 2, 30장 정도 되는데 그거 다 쓰려면 한 30분, 1시간 걸려요. 뭐 시간이 많으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아주 정말 궁금하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막막하죠, 난감하죠. 생방송으로 상담을 좀 받고 있는데 이걸 이제 그냥 녹화 영상만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에 댓글 올라오는 것도 제가 답변을 거의 다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어요. 직접 해드리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생방송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대출 부분 많이 질문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뭐 대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